최근 전 블리자드 대표인 마이크 이바라가 좋은 게임에는 팁을 주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게임에 팁을 주고 싶다는 의견도 있으니 게임사계에 있어 부정적인 반응만 나온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이 개발자에게 간단 모를까 경영진의 성과급으로만 돌아갈 것이 뻔히 보이니 반응이 부정적이었던 것이죠. 다만 이 사람의 상황을 돌아보면 이 상황이 살짝 달리 보여요. 이 말을 한 시점은 그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리 해골당한 시점인데 사실 지금 게임 업계는 다들 힘듭니다. 불어난 제작비, 부익부 빈익빈의 시장에서 고생하고 있죠. 리스크는 상당히 커졌는데 정작 시장에선 팔리는 게임만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과연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제 기억상 게임의 제작비 문제를 가장 먼저 공론화한 것은 화투회사 닌텐도를 게임회사 닌텐도로 변신시킨 고 야마우치 히로시 사장이었습니다. 당시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 전성기에 들어선 시점이었는데 그는 이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죠. 중후 장대형 소프트는 내용이 복잡하고 제작에 시간, 일손의 비용도 듭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100만 장을 판매하는 히트작이 되어도 적자가 날 수 있죠. 그래서는 비즈니스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경박단소라도 완성도 높은 재미있는 게임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말은 당시 게이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상황은 닌텐도의 하드인 닌텐도 24가 플레이스테이션에게 밀리던 상황이었고 파이널 판타지의 신작 파이널 판타지 7이 닌텐도 게임기를 버리고 소니 게임기를 발매되면서 이로 인해 플레이스테이션의 시장성이 증명되면서 제작사들이 닌텐도를 버리고 소니로 몰려오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러니 누가 봐도 파이널 판타지 7을 소니에게 뺏긴 상황에서 나온 분풀이로밖엔 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이분의 인터뷰 기사를 지금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지금 게임 시장의 현황, 문제점을 정말 무섭게 짚고 있더군요.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말의 무서움을 깨닫게 된 것은 시일이 한참 지난 뒤였죠. 야마우치 사장은 게임 시장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있던 겁니다. 중후장대 경박단소란 말은 한국인에겐 생소할지 몰라도 교토의 기업들은 거의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기업 관계자가 교토에 연수를 가면 항상 듣는 말이기도 하며 교토 기업을 다룬 경영세 원서를 보면 참 자주 나오는 말이죠. 말은 무슨 엄청난 사자성어 같은데 풀어보자면 비용을 많이 들인 큰 비즈니스보다는 적게 들인 작은 비즈니스가 더 득이 된단 말이에요. 즉 비용을 최대한 줄이란 거죠. 왜냐하면 시장의 크기는 무한한 것이 아니니까요. 사실 비즈니스에서 투입되는 비용을 줄이라는 것은 얼핏 보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은 생각 외로 드물어요. 주위에 창업한 사람을 축하해 주러 개업식에 가보면 임대료가 비싼 곳에 큰 사무실을 빌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물론 고객이 찾아올 일이 있다면 또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 좋은 곳의 사무실을 빌려야 한다 몰라도 그런 비즈니스가 아님에도 비싼 곳을 빌립니다. 즉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늘어난 비용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힐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채 사업을 하지요. 닌텐도는 슈퍼 패미컴 시절 게임 그래픽, 기술 등 우위인 요소로 승부를 한 적은 있었지만 다짜고짜 물량 포탄을 퍼부은 적은 없었어요. 심지어 지금 판매되는 닌텐도 스위치도 성능은 다른 경쟁자의 것보다 낮죠. 또한 게임 제작 예산도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한다고 합니다. 이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인데요. 이건 닌텐도의 DNA로 박혀있죠. 야마우치 히로시는 그런 사업가니까, 닌텐도는 그런 DNA를 물려받은 회사니까.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플레이스테이션에서 파이널 판타지 7이 데이트를 하자 여러 회사들은 거액의 예산을 들여 트리플 A급 대작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음악에도 힘을 주고 동영상도 많이 만들고. 그런데 상당수는 잘 안 됐죠. 왜냐하면 파판 7은 단순히 돈을 많이 부어 잘 된 게 아니라 그동안 게임을 만든 스퀘어의 역량,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만든 해외 3D 인력들의 적극적인 투입, 이들을 활용해서 만든 교육 시스템, 나아가 소니의 살포란 말이 어울릴 정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나은 결과였으니까요. 이를 깨닫지 못하고 물량만 투입했던 회사들 중 일부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저 하늘에 별로 사라졌고 파이널 판타지 8이 나올 정도의 시장이 되면 어지간한 회사들은 다 깨닫습니다. 수백 명 단위의 개발팀을 수년간 굴리는 대형 프로젝트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그들은 무턱대고 규모를 키운 것을 후회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게임의 제작비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보다 그래픽이 좋아진 플레이스테이션 2가 나오면서 게임의 제작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3, 엑스박스 360의 발매와 함께 HD 그래픽 시대로 전환되면서 비용은 더욱 늘어났어요. HD에 대항하지 않는 닌텐도란 모를까 다른 회사들은 이를 정면 돌파했습니다.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게임의 퀄리티를 향상시킨 것이죠.
자연히 게임을 만들기 위해선 대단한 인력이 필요했고 많은 회사들은 인수합병을 거치며 자사의 몸집을 키워나갔죠. 자연히 게임 개발 비용은 크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90년대만 해도 게임 개발팀은 아무리 많아봐야 20명에서 30명을 넘지 않았죠. 또한 스태프로를 잘 찾아보면 1인 2역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가 나중에 게임 테스트도 하거나 작곡가가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지요. 하지만 게임계 성능이 좋아지면서 나중에 HD 고화질 게임이 나오면서 게임 제작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올라갑니다. GTA2의 경우 외주 개발이라 정확한 인원은 알려지지 않았고 풀트론의 GTA3는 인원이 불어나 25명이라고 하는데 이혼한 GTA4는 개발 인원이 무려 220명에 협력사 인원들까지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게임만의 문제는 아니죠. 가전제품도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이 많이 투입되고 고가의 장비와 부품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게임의 경우에는 인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가격이 좀처럼 오르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리 걸음에 가깝습니다. 물론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은 있었지만 개발비가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대발의 피였죠. 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던 것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게임 시장은 정말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페미통 등 잡지에 게재된 게임의 판매량은 첫 주 수십만 장은 기본이었고 해외에서는 발매 첫날에 수백, 수천만이 터져나오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후 게임의 판매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개발비는 점점 늘어가는데 게임의 판매량은 점점 줄어갔지요. 이런 흐름의 결정타를 먹인 것은 2006년 월드컵입니다. 2006년 월드컵, 2008년 올림픽이 열리게 되자 여러 영상사업 관계자들은 이 붐을 틈타서 HD 시장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죠. 당연히 TV 메이커들은 HD TV를 발매했고 세계인의 이벤트 덕분에 HD TV는 날개 돋친 듯 팔렸죠. 포화 상태인 TV 시장에서 HD TV란 정말 구세주였습니다. 적어도 가전 메이커의 말이죠. 하지만 게임 제작사에겐 꼭 그렇진 않았어요. HD TV의 보급이 느릴 거라 판단하고 서두르지 않던 닌텐도도 이런 상황에 휘말리기 시작했고 다른 회사들은 갑자기 불어난 그래픽 작업 인력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결국 나중에 HD 화질에 대응한 게임기를 낸 닌텐도는 개발 비용, 인력, 시간에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제작 원가 조절을 잘 하는 닌텐도가 이러니 다른 회사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게임사들은 경쟁을 계속하며 게임을 점점 발전시켜왔습니다만 유저들의 기대를 모은 기대작이 초라한 성적을 보이며 무너지기도 했고 설령 살아남더라도 젤다나 GTA5 같은 초대작을 제외하면 예전과 같은 판매량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이 시점에서 게임사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게임을 하는 인구는 많이 줄었고 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았으니까요. 누가 더 화려한 게임을 내느냐에 치킨 게임 시장.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그들은 벼랑에 내몰려 있었어요. 개발비 경쟁에서 빠져나오기엔 이미 늦었던 거죠. 이러다 경영진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고급 인력을 대량 투입하여 오랜 기간 개발하는 AAA 게임 비즈니스는 점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들은 온갖 꼼수를 쓰고 있죠. 우선 게임에 오픈 월드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갖 퀘스트나 미니게임을 도입하죠. 또한 플레이어가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도록 설계합니다. 이러면 플레이 시간이 늘어난 대작이 완성되죠. 하지만 이건 그나마 게임에 힘을 쏟은 사례이고 개중엔 드래곤즈 도그마2처럼 게임의 이동 속도 등 게임에 꼭 들어갈 요소를 DLC로 팔거나 나중엔 강제로 질병을 퍼뜨린 후 질병을 빨리 치료하고픈 사람에게 DLC를 파는 등 수법이 점점 고약해지죠.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아마 콘텐츠가 부족했겠죠. 그러니 이동 속도가 빠르면 안 되고 플레이 템포도 빠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동 속도를 느리게 하고 질병을 퍼뜨려 게임의 템포를 끊는 것이죠. 이렇게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부담을 피한 겁니다. 또한 얼리 액세스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원래 얼리 액세스란 아이디어를 있는데 개발비가 없는 사람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같은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걸 규모가 있는 기업들도 따라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일단 게임을 얼리 액세스로 낸 후 반응이 좋지 않으면 그냥 유기해버립니다. 수익성이 없을 것 같으니 유저들과의 약속을 깨고 게임을 드랍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도는 늘어난 개발비, 줄어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죠.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사정이 어찌 되었든 게임의 재미로만 승부할 수 없는 시장이 된 건 확실한 게 아닌가 합니다. 여하튼 게임사의 지상과제는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이바라가 한 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겠죠. 게임회사에 팁을 주면 개발비가 보존되지 않을까?
비용 문제로 잘렸으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환영하는 게이머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이미 대부분의 게임사 경영진이 자기는 보너스를 두둑히 챙기면서 경영 개선이라는 이유로 필요 없어진 개발진을 자르는 걸 많이 봤으니까요. 다만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 예전에 PS5가 발표되는 시절 얼리언 엔진을 활용한 테크 데모가 공개되어 화제를 모았죠. 마치 실제 세계를 모험하는 듯한 화려한 데모. 사람들은 이런 게임이 나올 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런 그래픽의 게임을 보는 게 쉬울 것 같지 않아요. AI를 활용하지 않는 한 결국 사람을 투입해야 할 텐데 지금 게임 시장에서 잘 파는 회사는 극히 소수. 나머지는 애매한 수익성을 안고 가야 하잖아요. 자, 과연 이런 그래픽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있을까요? 한때 비웃음을 샀던 야마우치 히로시의 경박 단소. 하지만 지금 보면 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사업가라면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물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야마우치 사장은 사업의 천재가 아닐까 싶네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